네, 어제 시장도 힘을 내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셀, 양극재 소재업체들 어제 이어서 전날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제약바이오, 철강, 화장품, 엔터로도 상승 섹터 확산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어제 테마별로도요. 리튬이나 디지털 화폐, AI, 로봇, 또 미용기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히토류, 자율주행 두루두루 이렇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시고요.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CPI 발표되고 나서 장기 이제 국채 조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약보합으로 좀 맞췄습니다. 하락세를 일제히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약간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좀 하락시킨 바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전거래일에도 이제 PPI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전달 대비해서는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0.5%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이연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엔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각종 지표에 따라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변동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배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발생을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내려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전쟁이 엄청나게 격화되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나라들이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엔 또 남아있는 지표들에 따라서 또 변동수가 나올 수 있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제 대량 이 선물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조가 넘는 상황이고 현물에서 아직 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대량 적어도 뭐 2,500억에서 3,000억 원, 뭐 기준에 따라서 2,000억 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한 3,000억 원 이상, 왜냐면 그 9월 달 중순 후반부터 계속 팔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3,000억 원 이상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시장에서의 좀 안정감 감이 보다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시기 전까지는 뭐 이미 조금 힘든 파동이 지나간 건 맞지만 너무 낙관하시고 보유하고 있으신 현금을 전부 다 사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촉평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움직인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션브리지가 9.94%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9.31% 역시 강하게 올랐는데요.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폐암신약 렉라자의 1차 금요에 청신호가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한양행이 기술 도입을 했다고 하죠. 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유한양행까지 3.77%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국뇌연구원이 알츠하이머 발병 초기 치매 환자에게 시냅스 손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뇌연구원과 관련 기술을 함께 개발한 얼라인드가 부각됐고요. 8.88%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팔 전쟁 여파에 따라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우려감이 커지면서 도시가스 정유 테마가 움직이면서 그 가운데 대성에너지 5%대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3종목이 제약바이오. 입니다. 자, 원개발사인 오스코텍 또 유한양행에 이르기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픽한 시간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으로 좀 결정했습니다. 뭐 앞 시간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서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가장 좀 늦게 또 핫하게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좀 호가 단위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장중에는 좀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을 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약제급여 평가위원회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이제 렉라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 그리고 상반기의 실적이
단연 잘 나온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뭐 시장이 어려워도 크게 이제 주가 이탈 없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좀 좋은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6개월 뭐 그 이탈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높게 적어도 8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좀 잡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10월에 뭐 S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학회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이제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약간의 뭐 그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고 수급이 쏠릴 확률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LG 엔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 국내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유황약의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이제 실적을 보고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뭐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너무나도 뭐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슈퍼 매물대 라인 상단 부분을 지금 연달아 좀 돌파 시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8월 달부터 이 8만 원 라인에서 항상 돌파 이후에 좀 급격하게 눌리거나 아니면은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 시도를 좀 상당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네 번째 돌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번에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와서 특정한 가격대를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 라인에서 좀 상당히 강한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단기적인 시세는 강하게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자체가 이제 시간에서 3.77%가 상승이 나왔는데 네.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제 76,500원부터 8만 원까지로 좀 밴드를 잡았으니 그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10월 4일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이제 시초가 튀겨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끝난 거 4%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가 좀 슈퍼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를 좀 뛰어서 시작을 했는데 눌리면 또 단기적인 차익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밴드를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일단 9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000원 이렇게 강력한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이 깨지면 이때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력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 만큼 관심은 누구나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장기 보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런 뭐 이벤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료 소멸이 혹시 또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사실 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재료 소멸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렉나자라는 이 약품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시화가 되지 않았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그 증시가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특히나 정거래는 양매도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 뭐 대량 매수가 들어온 날도 있지만 뭐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일부 차익에 대한 고민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까지 차트 분석까지 좀 해주셨고요.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외국인이 사거래일 선물 순매수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현물 순매도 또 기관은 연이틀 매수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빙그레와 농심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의 경우에는 이 항아리 모양 바나나 맛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베이커리 스낵이죠. 빵부장 소금빵 그리고 초코빵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광밴드를 6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 중에서 기계 섹터 내에서 높은 상향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4거래일째 매수고요. 느리지만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3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외형 성장이 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기관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SK 디스커버리죠. 무려 95거래일째 기관이 보고 있습니다. 가스 사업 호조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HK 이노엔 23거래일째 연속 매수인데요. 컨디션이 주요 면세점에 입성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재를 10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보톡스 글로벌 대전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배당주에도 좀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HPSP 3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고객사 다변화, 신규 장비 개발로 중장기 모멘텀이 발산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5종목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좀 성광밴드를 좀 골랐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가 좀 네. 조정이 나왔거든요. 실적에 대한 네, 근데 이제 우려? 예. 아시겠지만 이 거래일 전에는 이제 수주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예. 또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생겼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선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니까 실적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이제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 조선업이 좋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피팅 업체는 지금은 조선업을 띄고 보더라도 업황 자체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업황이 다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5월달, 4월달 이때 좀 상당히 많이 소개를 좀 드렸었던 네. 종목인데 그때도 12,000원일 때 목표 주가가 2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22,000원대 이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LNG라든지 이런 플랜트 관련된 이제 사업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게다가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뭐 LNG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중장기적인 매력도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피팅 업체는 이제 성광밴드와 이제 태광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성광밴드 자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충분히 더 기대를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상 주식은 이렇게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사실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야죠. 분할 매수 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뭐 일부 부분에서의 좀 수주만 나오게 되더라도 사실상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들이 나올 때 분할적으로 뭐 1차, 2차 좀 접근하시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3,800원부터 이제 14,200원에서 1차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손절 라인은 1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요 가격대면 충분히 2차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로 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기 싫으신다면 아예 애초에 거기까지 나눠서 이제 네.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평단이 13,000원대 초반이 될 텐데 그럼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6,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전에 좀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17,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지금 요 16,000원대부터 17,500원 요 사이에서의 좀 매물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2022년 8월 10일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돌파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좀 일부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하시면서 그 다음에 눌림목에 조금 더 비중 확대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피팅 수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감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성광밴드 살펴보셨고요. 기관의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HPSP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에서 좀 유명하기는 합니다. 뭐 수소 어닐링 쪽,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뭐 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리포트들도 좀 상당히 나와 네. 있는데 뭐 디램이나 낸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실적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일단 특허를 상당히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쉽게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이 부문에서는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산업 중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가 이번에 또 눌림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자체가 우리 예상보다 뭐 물론 반도체 부분만 놓고 띄워놓고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ISC,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도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해당 종목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HPSP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워낙 핫하게 아직 뭐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반등 나오면서 앞으로의 추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부터 이제 3만 2천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39,450원을 보고는 있는데 네.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돌파해서 네. 뭐 고가 랠리 나타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상 산업이나 뭐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본다면 강하게 눌리면 이것도 비중 확대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목표가 조금 보수적으로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네. 업사이드 뭐 30% 정도 열어두고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실적주에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를 또 들고 왔거든요. 네, 워낙 좋으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나도 좀 좋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조 쪽이 특히나 이거를 연달아 굉장히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고가를 찍은 다음에 한 2달 반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똑같이 좀 쉬어가는데 지수 낙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단 라인을 단단하게 받치면서 바닥을 3번이나 좀 찍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 하방 지지력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별로 없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 한 2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고점 라인만 뚫어주게 되면 사실상 이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연결 회사로 이제 인그루드 랩을 같이 보셔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미국 쪽에서 선케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휴잭맨 피부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관련돼서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FDA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업력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FDA OTC를 받아놓은 회사여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의 OEM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의 좀 중추적인 역할은 결국엔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다. 그래서 네. 실적이 좋아져도 항상 이 종목이 먼저 좋아지고 주가고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면 인그루드랩이 따라가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좀 채널링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OEM 쪽 같은 경우는 신규 브랜드랑 콜라보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동안 랠리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은 같이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랠리가 기대되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저희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거래일 동안 좀 급등이 나와서 5일선 조정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이 약간의 좀
좀 변동수가 나올 수 있는 날에는 이제 28,000에서 35,5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충분히 좀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더 좋았다. 영업이 일단 최소 10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4만 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5,000원인데 사실상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24,000원으로 보시긴 해야 되지만 그때 깨지면은 좀 단기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가격 높은 호가에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게 덕분이 됐는데도 못 간다. 그럴 때는 단기적인 좀 쉬어감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가격 대응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한번 접근을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가 3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오늘 유한양행, 성광밴드, HPSB, 코스메카 코리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